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한글날 휴일 잘 보내셨나요? 화요일에 장이 좋아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한 휴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장이 좀 빠졌다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 주식 훈민정음에서 민경호 대표와 우리 이태훈 전문가가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빨간불 켜는 그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1시간 동안 귀 쫑긋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주식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맞습니다. 쉬셨을 것 같은데 뭐 하셨어요?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예. 네, 우리 또 코너 이름이 주식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훈민정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어떠한 꿀팁을 드릴까 또 어제 연구를 하면서 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꿀팁들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오늘장 어땠는지 특징주들이랑 시장 잠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G2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하루로 끝날 수 있다는 소식이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가 2020선대로 다시 밀려나면서 2028선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전거래일에 비해 0.11% 떨어지며 63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88억 원, 95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 80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950억 원이 넘게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켠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그나마 전기가스 업종이 소폭 올랐고요. 보험과 건설, 은행 업종의 낙폭이 컸습니다. 하락 장세가 이렇게 연출된 가운데 눈에 띈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내놓는 시장 속에 오늘 나란히 순매수세 보이면서 매수 상위에 자리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성장세 이어갈 것이란 증권사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1.49% 오르며 13만 6,500원 선에 마감했네요.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국내 면세업체 간 경쟁 심화 그리고 또 홍콩 시위로 인한 책납금 면세점 실적 악화 등 악재가 겹쳤다는 설명인데요. 오늘 3% 넘게 떨어지며 78,300원까지 밀려났네요. 바이오주들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신라젠도 상승 흐름을 타나했지만 오늘 악재성 소식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보겠다라고 밝히며 장중 10% 넘는 급락세 연출했고요. 다행히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7.65% 하락한 15,100원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롱생명과학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를 하루 앞두고 모회사인 코롱생명과학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22,400원 선에 마감했네요. 이와 함께 이노테라피도 호재에 힘입어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에 대한 당국의 제조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 기록하며 13,800원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해보고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태훈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직후 오후 1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간단하게 주식 훈민정음 쳐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으로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잠시 짚어보고 왔는데 오늘장, 마감장에 대해서 민경무 대표와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지만 오늘 빠져서 시청자분들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전에 일희일비 얘기했는데요. 주식은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됩니다. 바닥을 찍은 거니까 오늘 하락을 하락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제 극복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조정이구나라고 역력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빨간불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은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계속 지수 반등은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장까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 일단 특징적인 거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신라제는 이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올라왔지만 이제는 호재와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신라젠의 그 내부자 정보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세는 내고 있지만 호재와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게 바이오다. 그리고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대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체 평가죠.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반대로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호악재가 존재하는 상승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HLB 같은 경우에는 고점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수급을 봤을 때 HLB를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건 쇼커버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하도 쳐놔서 공매도 친 쪽에서는 아마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분위기를 그리고 주주들하고 대차해지 운동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점이 왔는데 쉽게 해서 분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호재처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선방을 했지만 HLB는 급락은 없겠으나 상승은 어렵다. 그래서 지그재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법에서 강하게 흘렀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향후에 거래소 시장 나쁘지 않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바닥을 찍었구나. 이랬던 저랬던 바닥을 찍었구나. 그래서 분위기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번 주에 마감은 상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까지 예측을 해본다면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지만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의 실적이 좋아도 상승폭은 적구나. 왜래? 악재도 있는 바이오가 상승이 크네? 자, 오늘도 시장을 보게 되면 정치인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서 수단매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핀 관련 종목들도 진 로저스가 한국 방한을 한다는 이유로 나노라는 종목이 올랐고요. 덩달아서 관련 종목이 반등을 모색을 하고 지금 시장은 종목들이 돌고 있다. 순환매장이니까 지수는 상승하려고 모색을 하고 순환매를 하고 있으니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정도의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만 항상 종목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황도 짚어보고 또 내일장 전략도 들어봤지만 이 오늘장 안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졌고 또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 스탁과 함께 보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 스탁 키워드는 삼성 13조 원 통큰 투자, 그리고 업종은 OLED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 종목으로는 원익 IPS, 힘스, SFA를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키워드가 삼성 13조 원 통큰 투자입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네. 자, 오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강국을 만들자. 이게 오늘 삼성전자가 13조 원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열린 업무 협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에 팔렸던 TV 중에 3대 중에 한 대가 바로 삼성전자 거고요. 그리고 2대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에서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 왜? 2015년도부터 중국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면서 그거를 등에 업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LCD 패널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LCD 패널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워낙에 저가 공세를 퍼붓다 보니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죠.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이 바로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에 LCD 라인을 OLED로 전환을 하는데 3조 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13조 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13조 원 중에 3조 원은 R&D,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밝혔고요. 10조 원은 설비 투자하는 데 10조 원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OLED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빅 사이클에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삼성, LG 둘 다 차세대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1년,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삼성은 2025년까지 무려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정부에서도 정부 예산 4천억 원을 같이 투자를 해서 OLED 산업에 투자를 육성을 한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까지 든든하게 등에 업고 디스플레이 최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움직인 업종 언급해 주셨던 OLED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OLED밖에 네. 없죠.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그리고 장비, 부품을 국산화하자. 어떤 나라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어딘지 아시겠죠? 그럼요. 그렇죠.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한다. 거기에 정부 예산을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밝혔죠. 그런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OLED 쪽에서는 수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종목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OLED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13조 원 중에 10조 원을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 했던 만큼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즉, 그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OLED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증착 장비라든지 열처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QD OLED 그리고 이제 QD OLED뿐만 아니라 중소형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OLED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화권의 빅4라고 불리는 BOE를 포함한 빅4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투자 업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OLED, 중소형 OLED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난 9월이었죠. 이제 한 달 좀
좀 지난 것 같은데 중국의 비전 옥스에서 이미 650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3.77%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OLED 설비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익 IP 차트를 지금 틀어놨는데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삼성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입니다. 6년간 무려 10조 원. LG까지 포함하면 13조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어려웠고 그리고 중국의 LCD 저가 공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도 어려웠었죠. 그 이후로 원익 IPS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서 방향을 상승 쪽으로 틀고 있습니다. 자, 4월, 5월 달에 빠졌었던 거는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최근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바로 13조 원 투자고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고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눌리는 가격대, 자, 전고점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난 5월 초 그리고 최근 지난 9월 초중순에도 찍었던 자리, 이 자리 28,000원 밑으로 27,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거래일 동안 거의 1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한번 보면 자, 2016년, 2017년, 2018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약간 좀 주춤하지만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중화권 그리고 삼성의 투자로 인해서 1조 원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주가 한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OLED 관련주들 중에서 원익 IPS를 꼽아주셨는데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중화권 기업과도 벌써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힘나는 종목 힘씁니다. 네. 자, OLED 마스크 공정 그리고 글래스 검사 공정 장비를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OLED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인장기를 독점 공급을 했던 그러한 이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플렉서블 OLED 신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중국의 BOE를 비롯한 4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형 OLED를 계속 투자를 할 거고 힘쓰는 여기서 시장 점유율 한 60%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힘쓰는 삼성 벤처캐피탈에서 지분 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삼성 투자에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한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 다시 반등, 조정, 그리고 지금 위치가 바로 지난 6월 달에 찍었던 전고점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 그리고 수급들, 그리고 실적들을 봤을 때 무난하게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물론 2018년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이제 투자 뭐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죠. 하지만 바로 올해 들어서는 다시 회복을 했고 상반기 45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7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4억 원.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한 160억에서 200억까지 어느 정도 좀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PER이 10배 미만 8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24,950원 전 고점 부근이라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2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길게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힘나는 종목 힘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서 3만 원 선에 한번 목표가 세워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종목 또 OLED 관련주 어떤 것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SFA입니다. 네, SFA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리고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매출 중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이 8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8세대 QD OLED 설비 투자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6세대 중소형이죠. 중소형 플렉서블 OLED 전공정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10%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투자 당연히 SFA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자, SFA는 실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6,600억 원의 매출을 지금 올렸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더 한 50%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꾸준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S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대인데요. 자, 최근 한 2017년도부터 1년, 2년, 3년 동안 거의 박스권에 놀았던 그러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조금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는 어쨌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기업이니만큼 4만 원대 이하 요 정도 4만 원 이하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였던 삼성의 통큰 13조 원 투자, 이와 관련한 이 수혜가 기대되는 특징주로 오늘 원익 IPS, 힘스, SFA를 꼽아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셔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유쾌한 투자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어요. 내일장에 대한 바른 공략주들을 대공개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 후 입장해 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OLED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내일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관심주 어떤 걸로 꼽아오셨나요? 우리 여성분들, 네. 뭐 나이를 떠나서 여성분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소지품 중에 하나가 핸드백이겠죠. 그럼요. 백이 최고죠. 네, 그 중에서도 또 명품. 예. 네. 자, 버버리, 그리고 투미, 코치, 이러한 브랜드의 핸드백, 뭐, 제작용, 이런 이제 가죽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네. 바로 유니캠인데요. 유니캠은 핸드백, 그리고 자동차 시트, 피혁, 원단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피혁, 이 유니캠이 2015년도까지는요, 핸드백 위주로 네,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트에 이 천연 시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피혁의 원가가 2015년 이후로 지금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5년도에 톤당 3,700달러였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1,400달러, 1,500달러까지 거의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팰리세이드가 기존에 6,200대를 생산을 하다가 월 한 달에 최근에는 8,600대로 증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니캠의 실적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사상 첫 매출 1,000억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쯤에서 한번 투자를 해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다시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진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빠져 있는데요. 자, 뭐 빠질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2016년에 370억, 2017년에 660억. 그리고 지난해 836억, 매년 200~300억씩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529억으로 하반기 팰리세이드 효과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또한 K5 신형 풀체인지가 올해 1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유니캠의 이제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1,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 150억 이상, 20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에 비해서 오늘 시가총액 기준이 1,300억입니다. 그러면 PER이 6.5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자동차 시트용 가죽을 생산한 게 불과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근데 그 4년 전에 주가랑 지금의 주가랑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그죠? 매출은 3배 증가, 4배 증가가 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뭐 일단은 이 기업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화요일과 오늘 목요일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고, 보시면 기타 법인에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14%대 파동이 나온 이후에 오늘 흐름들은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잘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에서 차익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보여지고요. 한 1,950원 정도까지 2,000원 밑으로 1,950원까지는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8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핸드폰이랑 자동차 시트용 피혁 원단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유니캠. 그런데 지금 원가가 하락하면서 수익도 그만큼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계속 유의해 보시면서 들어가실 때 한번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심주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함께 오면서 느낀 게 계속해서 약간 스마트폰, 네. 휴대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나요? 알면서. 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쵸.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뭐냐? 바로 휴대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네.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뭐 잠정 실적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이 견인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나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액트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액트로는 카메라 모듈, 그 중에서도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자, 이 새끼 손톱 한 마디, 반마디 정도 될 거예요. 이 새끼 손톱 정도의 크기에 있는 이제 모듈인데 이 안에 OIS라고 하는 손떨림 보장 장치, 그리고 아이리스라고 하는 조리개, 그리고 오토포커스, 네, 자동 초점 장치, 그 세 가지 기능이 한 번에 탑재가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기,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나와서 설립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대부분이 다 삼성전기로 납품이 되고요. 그 제품이 삼성전자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워낙에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5G가 지금 어느 정도는 상용화돼 있고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5G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 갤럭시도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액트로의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워낙에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화로 이루어진 만큼 인건비가 적게 들고요. 그런 만큼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 보통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이제 올해 5월달, 6월달 한번 파동을 준 이후에 제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종목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교육을 하나 해드리면요. 자, 지난 5월달에 파동이 나왔을 때 그 시작을 알렸던 부분이 바로 이 대량 거래량입니다. 대량 거래량. 제가 추후에 또 투자 나르샤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통 이때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1100% 11배가 터졌죠. 그죠? 이때 그러면 힘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날의 종가가 얼마였죠? 여기서 보시면 이 전날의 종가, 자, 8,580원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힘이 들어오고 8,000원대에서 12,000원대 50% 파동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냐? 정확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다시 본 파동.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때는 기대감으로 인한 파동이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이게 바로 진짜 파동, 리얼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제가 21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어제도 21선 타치하고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액트로 같은 경우 올해
네, 전년 330억, 910억 급격하게 성장을 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8% 약간 좀 밀렸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거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99억 원,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16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000억. 그러면 PER이 6배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만드는 이제 제품은 삼성전기를 통해서 삼성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뚜렷한 납품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2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이러한 납품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꾸준히 유지될 거고요. 추세는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00원 정도, 네, 오늘 21선이 만나는 1,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여기 이제 전고점이죠.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 12,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0,000원 약간 언더슈팅 감안해서 9,8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일장 관심주로 유니캠 그리고 액트로를 짚어주셨어요. 액트로가 이 삼성전기,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정말 굴지 대표 기업들의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거래일에 G2,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의 일정이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은 지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미국과 중국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들을 체크해 봤는데 이제는 또 투자 꿀팁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투자 나르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투자 꿀팁을 챙겨보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이 나르샤라는 말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날아오르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훨훨 날아오르라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 꿀팁들 준비해 봤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태훈 전문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투자 나르샤 강의는요, 단타 매매 분봉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패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스권 매매, 같은 라인, 저항선, 같은 라인, 지지선, 그죠?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주가들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제 우상향이죠. 네,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박스권의 흐름일 때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삼각 수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 수렴형에 만나는 코너, 이 부분에서 파동이 나오고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는 제가 일봉으로 스윙 매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힌트를 잠깐 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기법들, 이 패턴들을 분봉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타 매매 공략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단타라는 부분들은 워낙에 하루에도 분봉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추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한 번의 추세가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끝날 수도 있고 뭐 길어야 2, 3일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박스권 매매의
적용을 하는 사례 보시면은 자 제일바이오죠. 제일바이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아래 동반이 되어 있죠. 이러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파동이 여러 차례 나오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많이 다른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 매매를 했을 때 더욱더 많은 파동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의 전체 상장 주식수 그중에 유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유통되는 주식이 얼마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중에 적어도 30% 이상 많게는 50%까지 파동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제일바이오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올 거예요. 주식수가 지금 1,500만 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통 비율이 62.9%예요. 그러면 63% 정도 유통이 된다고 했을 때 거의 900만 주 정도 그죠? 900만 주 조금 넘는 물량이 유통이 된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요 아래 자 9월 26일 날 터진 거래량을 보면 얼마가 터졌어요? 3,400만 주. 상장돼 있는 주식 1,500만 주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단타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당히 향후 추가적인 파동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박스권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지난 7일부터 7, 8, 오늘까지 자, 보시면 지지라인이 한 자리에서, 그죠? 지지라인이 한 자리에서, 지지라인이 한 자리에서, 지지라인이 한 자리에서, 저항라인이 똑같이 한 자리에서, 한 가격대에서, 이 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이 파동을 보면은 아래는 4,850원 정도, 그리고 위에 저항라인은 5,050원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한 200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단타는 기본적으로 3% 정도의 파동을 노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매매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플리토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최근의 흐름 한번 보면 자,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일봉으로 보면 자, 이때 513만 6천 주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이때 주식수가 518만 주예요. 그러면 상장돼 있는 주식수만큼 다 거래가 됐다. 그만큼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 지지라인은 계속해서 요 21,000원대 초반 자리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라인 23,000원 여러 번. 그러면 이거는 단타락을 해도 10% 정도의 파동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손절할 경우에는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때 물론 단타 매매 수급이 한 번에 많이 몰릴 때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 2% 정도 박스권 하단 2% 정도를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 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스권 종목도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박스권 한번 볼게요. 우상향하는 박스권 흐름. 자, 전파 기지국입니다. 전파 기지국도 한번 보면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우상향도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나흘간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 여기서 저항받고 계속해서 저항받고 이 저항받은 자리만 연결해 주더라도 그 추세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지받아줬던 자리만 연결을 해도 이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이 위에 변과 아래 변이 거의 평행한 박스권의 흐름, 우상향하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오더라.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 박스권 흐름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삼각 수렴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삼각 수렴형 기본이 뭐다? 저항선은 직선 그리고 지지선은 우상향.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코너에서 뭐가 나온다?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밑에 지지선이 직선일 경우
저항선이 우하향하면서 빠질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장 중에 한번 공략을 했었던 그러한 이제 종목인데요. 바로 헬릭 스미스입니다.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했습니다만 보시면 10만 5천 원짜리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고 저항 라인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자 이렇게 보시면 저항 라인은 계속해서 요 라인 선상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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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항, 저항. 그죠? 지지 라인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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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지. 그죠? 무너졌지만 바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만 계속 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코너 몰리는 자리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그때 어디로 움직였죠? 밑으로, 위로, 위로 움직였죠. 그래서 저희가 10만 7천 원 부근에 공략을 해서 예, 오늘 장중에 11만 2,500원대까지 2,000원대까지 파동이 5% 파동이 일단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자, 이 패턴이라기보다는 이 삼각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자, 워터파크에 가면은 파도풀이 있습니다. 파도풀. 그죠? 파도풀이 계속해서 파도를 높게 치는 게 아니고 파도를 한번 빵 하고 치면 후 하고 이렇게 파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파도가 점점 잔잔해지죠. 그죠? 잔잔해지면 그때 또 한번 기계에서 파도가 한번 빵 하고 퍼지죠. 그럼 그때 또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느낄 수 있으면 이러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 마찬가지 파동이 크다가 점점 파동이 잦아들고 저 파동이 이제 없어지는 자리. 그죠? 잔잔해지는 자리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 또 한 번의 파동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나노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한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 지지 라인 이렇게 있고 저항 라인은 어디예요? 고점을 낮추는데 희한하게 다시 네. 자, 고점을 낮추는데 희한하게 그게 또 일직선상에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파동을 크게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파동이 크기가 점점 약해졌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지지선은 무너뜨리지 않고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 빵 하고 한번 튄 겁니다. 이게 물론 뉴스가 나와서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뉴스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이게 왜 어떻게 무슨 원리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을 때 이거를 막으려는 힘, 그리고 지키려는 힘, 매수세죠. 이걸 지키려는 힘과 막으려는 힘에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싸우는 모습. 그러다가 결국에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고요. 즉 지금 같은 경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다가 빵 튀었죠. 즉, 이 저항 라인은 이제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무용지물. 반면에 이 지지 라인은 지속적으로 뭐를 해주고 있다?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어떻게든 이 밑으로 빠지지 않게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리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 파동을 느끼신다고 하면 이게 왜 일봉에만 맞지 않고 분봉에도 맞는지 이 이유를 좀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마찬가지죠. 이제 딱 보이시나요? 화면에 분봉이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지지 라인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역시 삼각 수렴형. 처음에는 파동이 웅 하고 크다가 점점 파동이 잦아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할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파동이 커졌다가 점점 잦아드는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도 장중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실렸다. 이날은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1,400% 터졌어요. 14배가 터졌습니다. 14배는 그냥 터질 수가 없어요. 수급이 강한 수급이 한번 유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이 종목에 관여를 하는 투자자는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향후 2차, 3차, 4차, 5차 파동이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분봉상의 지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저항 라인은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여건이 상황이 갖춰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함께 좀 보시고요.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간이 45분 다 됐는데요. 제가 오늘 또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패턴으로 내일 공략해 볼 종목 또 2개를 엄선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 공개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나르샤에서는 단타 매매 분봉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면서 아직 아리까리한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궁금증도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카카오톡에 주식 후민정음 또는 주식 후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직후인 오후 11시부터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주식 후민정음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 후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당,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 후민정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